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주말이 됐습니다. 토요일 아침이군요. 전식입니다. 어젯밤 판도라 녹화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녹화도 좀 늦었습니다. 공친을 두고 여러 말들이 오갔죠. 특히 관심은 통합당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사퇴였습니다. 강남병 김미균 후보를 전략공천했다가 이른바 문바라는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공천이 취소되고 김영호 위원장은 물러났습니다. 강서갑의 민주당 금태섭 후보의 낙마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친문의 결집이 무명의 강선우 후보에게 금태섭 의원이 낙마하는 결과를 만들었죠. 이 결과는 민주당의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이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강선우 후보 역시 조국에 대한 입장이 김남국 변호사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조국을 다시 선거판에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겠죠. 어쨌든 민주당은 김남국을 안산 단원을에 전략공천하고 강서갑에서 금태섭 의원 대신 강선우를 선택함으로써 국지적이지만 조국 대 반조국 프레임이 다시 짜여질 공산이 커졌습니다. 이 프레임이 국지적으로 그치지 않고 수도권 전면적으로 퍼진다면 민주당에는 최악의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도층 지지를 잃는 효과가 만만치 않게 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제한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암초는 조국이고 통합당의 암초는 김정은이다. 조국이 다시 선거판의 화두가 된다면 공정한 기회를 따지는 20대 청년들의 입안으로 박빙을 다투는 수도권 선거에서 민주당은 정말 어려움에 직면할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 민심은 금태섭을 버리고 강선우를 선택했죠. 그만큼 친문 결집은 대단합니다. 재밌는 건 함께한 진보좌파 진영의 최진, 정봉주 두 패널 역시 제가 발제했던 뒷부분 북한 김정은이 어떤 방식이든지 이번 선거에 개입하려 될 것이고 그래서 통합당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의견에 동의를 한 겁니다. 김정은은 방역협조를 구하겠죠. 그걸 명분으로 어쩌면 문 대통령에게 회담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낙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한다는 명목으로 현장을 공단 입주자라 현대아산 관계자를 초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몇 퍼센트의 지지율 변동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변수가 생길까요? 어제 오전 김영호 통합당 공관위원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저는 사실 놀라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더군요. 그동안 여기저기서 터져나온 사천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천은 없다면서 버티던 김 위원장은 강남병에 전략공천을 했던 김미균 후보가 문바 논란에 휩싸이면서 그 공천을 철회한 다음에 위원장직을 사퇴한 겁니다. 그가 한 말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공관위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해주셨는데 뜻을 받들지 못하고 판단에 미스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김미균 공천에 대한 변명을 빼놓지 않았더군요.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고객이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유권자의 취향과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공관위원장인 저에게 있다. 말하자면 김미균은 좋은 상품이고 그래서 아껴놓았다가 본인 말처럼 활용점정으로 전략공천을 했던 건데 대중이 알아봐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이런 놀라운 말도 했습니다. 김미균 후보 같은 원석 같고 앞길이 탄탄한 분을 어렵게 영입했는데 부득이 철회해야 하는 심경에서 인간적인 도의적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사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결국 사퇴한 것은 공천이 중단 하자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김미균 후보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 때문이라는 말씀인데 이건 정말 아니죠. 더욱이 국회의원은 김영호 위원장이 말하는 것처럼 원석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성숙하고 지식이 충만한 이가 필요한 거죠. 졸지에 공관위를 물려받은 이세균 위원도 김 위원장을 변호를 했더군요. 우리가 다짐한 혁신공천 막바지에 이르렀다. 공천 혁신을 통해 반드시 정권의 폭증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남기로 했다. 위원장님 뜻을 받들어 끝까지 완수해내겠다. 그렇다면 당장 사천 논란이 빗발치는 건 전부
공천혁신에 저항한 것이란 말입니까? 솔직히 김영호 위원장의 전략공천에 이승현 위원은 왜 제동을 걸지도 못했습니까? 과거처럼 공천심사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공관위는 당의 우세 지역에서 전략공천과 단수공천으로 아주 엉뚱한 결과를 보란듯이 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강남, 송파, 서초 등 안방 같은 지역에 그런 전략공천, 단수공천을 태연히 자행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그 단수공천, 전략공천은 열심히 뛰던 예비후보들을 맥빠지게 한 낯선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 공천은 보수 야당을 원하던 많은 정치 지망생들을 허망하게 만들죠. 저는 정말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선 흥행을 통해 정치 신인을 키워도 모자랄 판에 공당이 어떻게 절대적인 우세 지역인 강남 3구에 단수 공천을 감행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일종의 폭거이자 만행입니다. 무엇보다 지역 유권자에게 자신들은 그저 보수 야당의 인재를 지나지 않는다는 비애만 안겨주죠. 그들이 왜 새벽같이 김영호 위원장 집까지 몰려가 공천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겠습니까? 그런 공천 뒤엔 김영호 위원장과의 인연이 어떻더라 이런 자범들이, 온갖 자범들이 뒤따랐습니다. 이런데도 그런 공천을 두고 공천혁신이며 김 위원장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완수를 한다고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김미균이 누굽니까? 저도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온 김미균의 과거 행적을 몇 개만 더 주워봐도 그는 이른바 문빠라는 의심을 받기에 좋겠습니다. 김미균 씨는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때문에 제가 하루아침에 문빠가 돼 있더라. 그렇습니까? 그녀는 문빠가 아니라도 검증을 받아야 하는 신인입니다. 연세대를 졸업했고 시지온이라는 업체의 대표를 한다는 것, 그리고 문 대통령이 핀란드에 갈 때 기업인으로 동행을 했다는 것 외엔 알려진 게 전혀 없는 젊은 여성이죠. 그녀가 문빠가 된 것도 그녀의 SNS 멘션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창 조국 사태로 나라가 어수선했던 작년 추석 때 문 대통령의 추석 선물을 받고 감동의 글과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택배에도 문재인, 김정숙이라고 보내서 더 다정한 선물을 받은 듯 했다. 신기하고 또 감사하다. 그녀는 또 대통령 부부의 편지가 좋아서 여러 번 꺼내서 읽었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 선물에 감동하고 자랑하지 못해 안달이 난 듯한 이 젊은 여성을 공천을 한 게 이승현 위원의 말대로라면 정권의 폭증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모든 공천은 전부 무효로 하고 재심사해야만 합니다. 놀라운 건 이런 판단이 공관위 전체에 만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최고위원회가 다시 재고하라고 요청한 6군데 중에 기껏 2곳만 경선으로 돌렸죠. 그중 한 곳은 현역 의원을 이유도 없이 컷오프한 걸 취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공관위의 권위만 생각하고 최고위의 권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처사죠. 무엇보다 최고위가 들끓는 반발을 고려해 최소화해서 요청한 그 6군데를 묵살한 건 곧 보수층 국민 전체를 모독한 것이 됩니다. 이러니 어제 또 한 건의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안동 예천의 단수 공천한 김형동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전력이 드러난 겁니다. 김형동 변호사가 노조 변호사이며 그가 문 정부를 지지했다는 사실은 조금만 수고를 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을 맡고 있더군요. 그는 과거 신문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노동자와 시민의 기대가 최고조에 이루고 있다. 긴 말이 필요하지 않다. 문 대통령은 9일 자정 무렵 당선이 확실시된 점 광화문에서 지난 겨울 광장 촛불의 여망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동자와 시민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 글에 그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안중에는 노동자가 없었다 고도 썼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노동 경직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노동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이런 글을 쓴 분을 안방 같은 지역에 단수 공천을 한다는 것은 공관위가 부정이 없다면 게을렸다는 증거죠. 그런데도 혁신 공천이라고 우긴다면 그거야말로 후한무치한 겁니다. 어쨌든 통합당의 공천은 이미 파열음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사퇴는 반성이 아니라 반발이었습니다. 그는 황교안 대표와 선대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보이는 김종인 선생까지 공천 결과를 문제 삼자 극단적 방법을 택한 거죠. 하긴 그로서는 달리 뾰족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사천을 시인하고 문제된 공천을 모두 철회할 수도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한술 더 떴습니다. 바깥에서 공관위를 지키는 보호막 역할을 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공관위를 지키는 보호막 역할을 하겠다고요? 바꾸고 말하면 그동안 벌렸던 공천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죠. 이러자 공관위원들도 김종인 선생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더군요. 김미균 대표의 친여권 이력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주도하고 의원까지 지낸 김종인 전 대표의 정체성에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긴 이 말도 맞죠. 그러나 김종인 선생의 이력에 붙은 하자가 공관위의 잘못을 감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판단을 했더군요. 공관위 체제는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황 대표는 최고위원들과 심야 회동을 가졌죠. 그 뒤에 이승인 직무대행 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왜 공관위를 해체하고 최고위가 소위를 구성해 나머지 공천 작업과 일부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지 않는 것일까요? 언론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분석하더군요. 그러니까 김영호 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가 충돌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고위가 입장문이라는 걸 냈습니다. 참 요새 입장문이 정말 유행합니다. 일부 지역에 공천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오직 승리라는 목표 아래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공천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숙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겠다는 속마음을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선거 31일 전입니다. 이제 공천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은 경선 지역 외에는요, 의왕, 과천, 그리고 시흥을, 화성을, 그리고 이번에 취소가 된 강남병 4곳뿐입니다. 여유는 없지만 이 4곳과 문제된 10여 곳을 재검토하는데 참 넉넉한 시간입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것인가는 앞으로 열흘 동안 통합당 지도부와 공관위가 얼마나 마음을 비우고 사퇴를 직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창밖에 이미 봄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습니까? 창밖에 몹시 춥더군요.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